지금 장한별을 둘러싼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단순히 얼마나 유명해졌는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광고 시장이 그에게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다음 가치를 보고 있는가에 가깝습니다. 이미 정점에 오른 스타가 아니라 지금부터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얼굴. 만약 브랜드가 바로 그 지점을 계산하기 시작했다면 장한별의 광고 가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 시장에서 가장 비싼 것은 언제나 현재의 인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브랜드의 계산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지금 유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뿐 아니라 앞으로 6개월, 1년, 2년 동안 누가 더 크게 성장할 것인지까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최고 수준의 인지도와 광고료를 가진 스타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비용 역시 높습니다. 반대로 아직 시장 가치가 완전히 최고점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팬덤과 대중인지도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아티스트라면 브랜드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카드가 됩니다. 같은 비용으로 계약했더라도 모델의 가치가 계속 상승한다면 광고 효과 역시 함께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장한별이라는 이름이 흥미로워집니다. 장한별의 광고 가능성을 단순히 현재 인지도만으로 평가하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검색량이 늘고 방송 노출이 확대되고 팬들의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공연과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면 광고주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유명세가 아니라 상승 곡선입니다. 첫 번째, 미래 가치는 성장 속도입니다. 광고 시장에서는 이미 완성된 스타뿐 아니라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빠르게 찾아내는 경쟁이 존재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시장 가치가 100이었던 모델이 몇 달 뒤 150, 200에 관심을 받게 된다면 브랜드는 결과적으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형 아티스트는 광고주에게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일종의 선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장한별이 만약 앞으로 방송, 공연, 음원, 팬덤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외연을 넓힌다면 브랜드 입장에서는 지금 계약하는 것과 1년 뒤 계약하는 것의 조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가 광고 시장을 움직입니다. 모두가 알아본 뒤 계약하는 것은 안전하지만 비쌉니다. 반대로 모두가 알아보기 전에 성장 가능성을 먼저 읽어낸다면 브랜드는 더 강한 선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래 가치는 팬덤의 행동력입니다. 광고주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이름을 아는 모델이 아닙니다. 광고를 본 뒤 제품을 검색하고 영상을 공유하고 관련 콘텐츠에 반응하고 실제 구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를 움직일 수 있는 모델입니다. 과거에는 팬덤 규모가 가장 중요한 지표처럼 보였다면 지금은 팬들의 참여 방식이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장한별을 지지하는 팬들이 방송을 찾아보고 무대를 다시 보고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오면 빠르게 반응하고 공연과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인다면 이런 움직임 자체가 광고주에게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팬 한 명이 단순한 시청자에 머물지 않고 콘텐츠를 퍼뜨리고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광고 한 편의 효과가 자연스럽게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미래 가치가 등장합니다. 바로 신뢰 가능한 이미지입니다. 광고에서 화려함은 중요하지만 모든 제품이 화려한 모델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 여행, 가전, 금융, 생활 서비스처럼 소비자가 실제로 돈을 쓰는 과정에서 신뢰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지나치게 멀게 느껴지는 이미지가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근하지만 평범하지 않고 스타성이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거리감을 유지하는 인물이 강한 경쟁력을 갖는 이유입니다. 장한별이 무대에서는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면서도 방송이나 팬들과의 소통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다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소비자에게는 세련된 이미지를, 중장년층에게는 부담 없는 친숙함을 전달할 수 있다면 특정 연령대에만 갇히지 않는 모델로 확장될 여지도 생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미래 가치는 콘텐츠 확장성입니다. 지금 광고는 30초 영상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광고가 공개되면 유튜브 영상이 만들어지고 쇼츠와 릴스가 퍼지고 팬들이 장면을 캡처하고 방송 출연 장면이나 공연 영상과 연결합니다. 한 번의 계약이 수십 개의 2차 콘텐츠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수는 이 과정에서 특히 유리합니다. 노래, 공연, 방송 무대, 팬미팅, 행사, 인터뷰처럼 대중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장한별이 음악 활동을 계속 이어간다면 브랜드는 단순히 광고 속 얼굴 하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 채널을 확보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광고 모델과 팬덤 기반 아티스트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5번째 미래 가치가 나옵니다. 바로 반복 가능성입니다. 광고주는 한번 크게 화제가 되는 사람보다 여러 차례 캠페인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관심은 강력하지만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팬덤 충성도가 안정적이고 이미지 변화가 크지 않은 스타는 장기 계약에 훨씬 유리합니다. 장한별의 방점이 진짜 광고 가치로 이어지려면 결국 한 번의 반응이 아니라 반복되는 반응을 증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콘텐츠가 나올 때마다 팬들이 움직이고 방송 출연 뒤 검색이 이어지고 공연이 열릴 때마다 관심이 다시 올라간다면 브랜드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모델이 됩니다. 광고 시장에서 예측 가능성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가치입니다. 6번째 미래 가치는 희소성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광고가 많다고 해서 광고 가치가 무조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 브랜드에 동시에 등장하면 소비자는 모델의 얼굴은 기억하지만 어떤 브랜드와 연결되어 있었는지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품, 내일은 가전, 다음 주에는 여행과 금융까지 모두 등장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성공처럼 보여도 장기적인 브랜드 이미지가 흐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한별에게 앞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광고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광고를 선택하느냐일 수 있습니다. 10개의 평범한 계약보다 3개의 강한 계약이 더 큰 가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와 잘 맞는 브랜드를 선택하고 팬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품군과 협업한다면 광고 자체가 장한별의 이미지를 키워주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광고가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서로 충돌하는 제품군에 연이어 등장한다면 팬들의 피로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한별의 광고 가치가 높아질수록 선택은 더 어려워집니다.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절하는지가 시장 가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브랜드들이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핵심이 드러납니다. 바로 미래의 장한별입니다. 광고주는 현재의 스타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 동안 성장할 가능성까지 함께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1년 뒤 더 유명해질 사람, 지금보다 팬덤이 더 커질 사람, 지금보다 더 많은 세대에게 알려질 사람과 계약한다면 브랜드는 그 성장 과정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성장형 아티스트의 광고 계약은 단순한 출연 계약을 넘어 투자와 비슷한 성격을 갖기도 합니다. 물론 장한별의 실제 광고 협상이나 계약 조건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브랜드 움직임을 사실처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광고 시장이 어떤 기준으로 성장형 스타를 평가하는지 살펴보면 왜 그의 미래 가치가 흥미로운 질문이 되는지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시장이 과거처럼 TV 시청률 하나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검색량, 영상 조회, 댓글 반응, SNS 언급, 팬덤 참여, 공연 동원력까지 다양한 지표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가치는 과거의 유명세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평가됩니다. 장한별에게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러 지표가 동시에 성장하느냐입니다. 방송만 잘 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 활동이 이어져야 하고 팬덤의 신뢰를 유지해야 하며 대중에게도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에 광고 선택까지 안정적으로 연결된다면 단순한 인기 상승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 가치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경쟁은 달라집니다. 가장 유명한 스타를 데려오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다음으로 커질 스타를 먼저 알아보는 경쟁이 됩니다. 지금 당장 가장 비싼 얼굴보다 앞으로 더 비싸질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광고주에게는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장한별이 광고계의 새로운 카드가 될까라는 질문의 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흥미롭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광고 개수가 아니라 성장의 방향입니다. 팬덤이 얼마나 단단해지는지, 대중인지도가 얼마나 넓어지는지, 어떤 브랜드와 손을 잡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장안별의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장안별의 가장 큰 광고 가치는 지금 가진 숫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 새로운 세대로 확장될 가능성, 팬덤의 행동력이 실제 시장 영향력으로 이어질 가능성, 바로 그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치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하나입니다. 브랜드들이 정말 보고 있는 것은 현재의 장안별일까요? 아니면 아직 대중이 완전히 발견하지 못한 1년 뒤의 장안별일까요? 만약 광고 시장이 이미 후자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진짜 경쟁은 광고가 공개된 뒤가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가장 많은 계약을 따냈느냐가 아니라 누가 가장 먼저 그의 다음 가치를 알아봤느냐. 앞으로 공개될 장안별의 새로운 활동 하나하나가 그 답을 조금씩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